한때 이곳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바둑돌이 바닥에 탁탁 부딪히는 소리, 팔각정 그늘 아래서 나지막이 들려오던 웃음소리,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어르신들의 농담 한마디. 그렇게 탑골공원은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주던 장소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북적이던 벤치는 비어 있고 장기판은 거쳤으며 들어가는 입구마저 어딘가 쓸쓸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늘 그 자리에 계시던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최준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노인들의 성지였던 탑골공원에 왜 노인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현재 우리나라 노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둑돌이 탁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에 맞춰 어르신들의 툭툭 튀어나오는 훈수. 고개를 갸웃하며 한수를 고민하는 노인의 낮은 숨소리.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탑골공원은 그런 소리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 위치한 이 작은 공원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의 시작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과 연결되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 한 잔을 챙기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 어르신도 있었고, 집에서 걸어서 20분이 넘는 거리를 천천히 걸어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도 보고, 낯익은 얼굴도 보고,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알고 있는 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게 다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한 번, 웃음 한 자락. 바둑이나 장기를 두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바둑판 앞에서 나누는 온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집보다 낫고 텔레비전 소리보다 생생하며 인터넷보다 더 실감나는 대화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보고 노인들의 놀이터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거칠게 말하는 이도 있었지만 실은 그 표현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의 무대입니다. 한때는 회사의 사장이었고 또 누군가는 평생을 가르친 선생님이었으며 공장에서 손끝으로 일을 하던 기술자였던 분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은퇴시켰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가끔은 훈수 한마디에 서로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말다툼 끝에도 결국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점심이 되면 근처 무료 급식소에서 한 끼를 해결하기도 하고 다시 공원으로 돌아와 낮잠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던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 앉는 모습. 마치 정해진 일정이라도 있듯 각자의 루틴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꼭 초등학교 운동장에서의 쉬는 시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벤치에 앉은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팔각정 아래에 모여 있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원을 돌며 바둑판을 펴던 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둑 소리도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탑골공원은 그야말로 텅 비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워낙 덥다 보니 어르신들이 외출을 삼가신 걸 거라고,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한두 명의 부재가 아닌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자취를 감춘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빼놓은 듯 정해진 시간에 늘 앉아 있던 자리가 공통적으로 비어 있는 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한순간에 자취를 감추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다시 공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벤치마다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을 텐데, 이제는 몇 분만이 그늘 아래에 앉아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바둑판도 없습니다. 말소리도 적습니다. 한 분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공원이 조용하냐고, 다들 어디 가셨냐고. 그분은 말끝을 흐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쫓겨났다고. 장기 두고 바둑 두고 하던 자리가 시끄럽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결국 구청에서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처에 있을 거라고, 다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덧붙이셨습니다. 사실 싸움도 자주 나고 술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공원에서 금연인데도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었고, 길바닥에 침을 뱉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심지어 경찰이 하루에 서너 번씩 출동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들이 문제였던 건 아닙니다. 함께 모이다 보니 일부의 일탈이 전체를 망친 겁니다. 누구는 조용히 바둑을 두고 싶었고, 누구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바람 쐬고 싶었을 뿐인데, 몇몇의 무질서로 인해 모두가 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종로구청은 지난 7월 31일부터 탑골공원 안팎에서 바둑이나 장기 등 오락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사실 오락행위는 이미 2002년에 제정된 공원 이용 수칙에서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수년간 눈 감아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눈 감아줄 수 없는 수준까지 갔던 겁니다. 음주가 무분별하게 이어지고 시비가 잦아지고 공원 내 질서가 무너지자 구청 입장에서도 더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바둑을 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둑판 옆에서 벌어지는 행동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고 다툼이 벌어지고 때로는 물리적인 충돌까지 생기니 결국은 모두가 피해자가 된 셈입니다. 공원이 조용해지긴 했습니다. 깨끗해졌고 혼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공원에서 느껴졌던 따뜻함, 살아있는 소리들, 살아있다는 실감은 사라졌습니다. 공원이 정돈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거기서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한 조각은 어디로 간 걸까요?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말 한마디 건넬 일이 없고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그런데 탑골공원은 그런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공간 하나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자리를 누가 채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탑골공원이 조용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잘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깔끔해져서 좋다고, 시끄러워서 불편했는데 이젠 좀 편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공원은 깨끗해졌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탑골 공원을 피해서 다른 곳을 찾았고, 또 누구는 어쩔 수 없이 일상에서 흘러나오던 시간을 집 안으로 다시 밀어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바둑판을 들고 이동한 곳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약 600m 떨어진 곳 안국역 근처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장기실이 마련돼 있어서 처음에는 나쁘지 않은 대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르신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원한 건 좋지만 복지센터에서는 훈수를 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장기만 두어야 한다고 하니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고 훈수도 한마디쯤 하게 되는데 그런 게 허용되지 않다 보니 무언가 숨을 참고 앉아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통이 불편합니다. 탑골공원은 1호선 종로 3가역과 바로 연결돼 있어 의정부나 인천, 춘천 같은 먼 지역에서도 어르신들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지센터는 지하철에서 한 번쯤 갈아타야 하고 도보 거리도 조금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복지센터에 적응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결국 그 바둑판과 장기판을 들고 공원 주변 그늘이나 정문 바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금 떨어진 종묘공원 근처에도 장기 두는 분들이 생겼고 종로성당 주변에서도 가끔 바둑판이 깔립니다. 어떤 분들은 집 근처 다른 공원으로 가셨고 또 어떤 분들은 다시 탑골공원으로 몰래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넓은 공간에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니 다들 어색하고 서로를 찾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어컨은 나오지만 웃음이 안 난다고. 장기는 둘 수 있지만 사람이 없으니 심심하다고 말입니다. 결국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건 핑계였던 겁니다. 진짜 이유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은 장소보다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늘 만나던 얼굴이 없고 이야기를 들어주던 이가 사라지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떠났다고 해서 그 관계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소가 없으면 그 관계를 이어갈 방법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쯤 되니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다 모이게 하면 예전처럼 소란해질 테고 그렇다고 계속 쫓아내기만 하면 결국 모두 흩어지고 말 겁니다.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금처럼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공공장소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도 맞고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령층의 외로움과 일상의 필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복지센터에서 훈수를 허용하는 특별구역을 만든다든지 장기판 옆에 상담 직원을 상주시켜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이 모이는 걸 막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이게 하느냐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수많은 공공장소에서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역 주변, 청계천, 종묘공원, 각 지역의 전통시장 앞 사람이 모이면 소란도 생기지만 동시에 삶도 생깁니다.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동네에서는 마을회관 앞에 바둑판을 설치하고 동네 주민 자원봉사자가 번갈아가며 조율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바둑과 장기는 2대, 고성이 오가거나 무질서가 생기면 조심스럽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싸움도 줄고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공간은 이때, 규칙은 함께 만든다는 원칙이 통했던 겁니다. 이제 다시 탑골공원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공원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팔각정도, 벤치도, 나무 그늘도 여전합니다. 달라진 건 사람들의 존재감입니다. 예전에는 그곳에 앉아 있던 사람들을 보고 누구든 오늘도 다들 잘 계시는구나 싶었는데 지금은 그 빈자리를 보며 어디 가셨을까?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면한 걸까요? 세상은 늘 바쁘게 돌아가고 새로운 기술과 젊은 에너지가 중심이 됩니다.
뉴스는 젊은 정치인, 새로 개장한 백화점, 인공지능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하루의 대부분을 아무 말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루 종일 나가서 잠깐 사람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곳이 없어졌다고 느낍니다. 누군가는 자식들에게 연락 한 번 못 받는 대신 바둑 한 판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몇 마디나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을 벤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한 벤치가 아닙니다. 그곳은 기다림의 자리이고 관계의 출발점이며 노년의 시간을 지탱하는 가장 소박한 무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지 공원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매일 만나던 사람들, 그들이 나누던 말, 그 속에 흐르던 삶의 리듬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채울 수 있는 건 행정도 시설도 아닌 바로 사람입니다.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해 주는 사람. 바둑이나 장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리에서 그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가 떠오르셨다면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멀리 계신 부모님 혹은 오늘 하루 종일 말없이 앉아 계셨을 그분께 말입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 따뜻한 말 한 줄이 그분들의 하루를 바꾸고 삶을 이어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멈추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의 하루를 궁금해하지 않는 그 시기. 그 시기에 진짜 필요한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단지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 눈인사 건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을 걸어도 되는 공간입니다. 탑골 공원이 조용해지면서 그 작은 연결고리들이 하나둘씩 끊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바둑 두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이유였고,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견디는 유일한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공간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질서를 위해서였고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편해질수록 누군가의 하루는 더 쓸쓸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앉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에 몇 마디나 말하고 계실까요? 그분들의 하루는 누구에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공원 하나, 의자 하나, 바둑판 하나?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여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흘러가는 삶의 조각들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온도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응원의 한 줄도 좋고 겪으셨던 일화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혼자 보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한 번, 친구에게 한 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신다면 이 작은 영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금 팔러 갈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금값 제대로 받는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실수하면 수십만 원 손해 볼 수도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